가망이 없다. 경추, 흉추, 요추가 있으면 흉추와 요추가 나간 거죠. 그로 인해서 올 시즌은 망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뒷목을 잡았죠. 당장 내일부터 아싸 열심히 해보자. 하나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뻔하디 뻔한 하나이글스 이야기, 클리어의 뻔뻔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클리어고요. 저는 야구소년입니다. 2019 시즌 이제 16주차가 끝났고요. 이제 내일부터 17주차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절반을 지났고 앞으로의 하나이글스가 얼마나 잘할지가 별로 기대가 안 되는 시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일찍 기대를 접을 줄은 몰랐어요. 사실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좀 그래요. 16주, 그러니까 4달이 지났어요. 4달이 지났는데 4달 동안 우리 팀의 승률이 채 4할이 안 돼요. 이러다 보니 팬들 입장에서도 기가 빠지고 선수들 입장에서도 별로 기분이 안 나는 그런 작년과는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좀 가망이 없다. 이게 무슨 어벤져스 엔드게임도 아니고 이게 이런 느낌이 13시즌이 오랜만인 것 같아요. 13시즌 김웅용 감독이 있을 때 4할이 안 됐잖아요. 그때만큼이나 지금 못하고 있는데 사실 전력은 그때보다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기 결과를 보여주니까 팬들도 지치고 뭐 선수들도 지칠 건 마찬가지지만 팬들이 보는 입장에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정점을 찍은 게 지난주 LG와의 잠실 3연전이었는데 잠실 3연전을 하면서 한 번도 이기질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수입을 당할 줄은 몰랐는데 이게 과연 수입까지 당할 경기력인가? 경기력은 맞죠. 수입 당할 경기력인데 그럴 전력인가는 약간 의문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불펜도 무너졌기 때문에 타자들도 그렇고 선발들도 그렇고 믿을 구멍이 없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걸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이게 팀이 올라갈지 반등을 할지 그걸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환자가 중환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좀 힘들어요. 너무 아픈 데가 많으니까 어디에다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 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냥 못해요. 근데 냉정하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팀인가는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인간이 일어서려면 운동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데가 척추거든요. 척추가 무너지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역시 누누이 강조했던 센터라인. 그쵸, 센터라인 중에 2명이 날라갔죠. 경추, 흉추, 요추가 있으면 흉추와 요추가 나간 거죠. 경추만 지금 멀쩡하고 그러니까 목 밑으로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예견을 했던 게 바로 이용규의 이탈 그리고 하주석의 이탈, 그로 인해서 올 시즌은 망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망했다. 저희는 그때 하주 선수 부상이 아마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떤 선수가 와도 유격수 자리에서는 자꾸 하주석 선수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수비 이력이잖아요. 그쵸. 하주석도 그렇고 이용규도 그렇고 2명이 나감으로 인해서 자 잠실 경기에서 중견수 정근우의 실책으로 인해서 많은 팬들이 뒷목을 잡았고 그리고 주말 KT전에서 마지막 9회 실책, 강경하게 9회 실책, 그로 인해서 또 팬들이 뒷목을 잡는, 정확하게 센터라인에 두 선수가 빠짐으로 인해서 발생한 실책으로 인해서 많은 팬들이 뒷목을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이글스의 성적이 사실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어떻게든 다시 수습을 해서 좋은 모습으로 보내려면 불과 몇 달간의 시간으로는 그게 힘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타자들이 타격이 안 돼도 수비를 안정적으로 가고 팀을 운영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게 한용덕 감독인데 올해는 그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게 자기가 말이 바뀌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비 우선주의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주전과 비주전의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는 그 실력 차에서 오는 갭을 줄이지 못하니까 지금과 같은 성적을 내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센터라인이 무너진 하나이글스는 지난 16주차에 1승 5패라는 승률 1할 6푼 6리, 한 경기 이김으로 인해서 굉장히 팬들도 실망을 하고 선수들도 진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가장 큰 문제는 7연패를 했죠.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진 7연패를 했고, 연패를 끊었으면 다시 새롭게 연승을 이어가든지 아니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든지 해야 되는데 연패를 끊는 다음 경기에 수비 실책으로 지는 그런 아주 멍청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만약에 어제 그대로 경기가 끝났다면 좀 기분 좋게 주말을 마무리하고 당장 내일부터 아싸 열심히 해보자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다시 팀 분위기가 또 다운됐어요. 자, 결국에는 역시 우리는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번 주 두 경기가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경기가 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꼴찌를 해야 되는데 12팀이 자꾸 니네는 하지마 그러면서
같이 져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10위가 안 됐지만 사실 10위라고 봐도 뭐 손색이 없을 만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딱 나눠졌잖아요. 상위권 팀들, 그리고 가을야구를 노리는 와일드카드를 노리는 세 팀들, 그리고 하위권 경쟁하는 기아랑 한화랑 롯데, 이렇게 세 팀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구도죠. 그나마 기아가 제일 낫네요. 이런 와중에 자 지난주 타자들을 돌아보면 저 같은 경우는 성적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타자들은 해줄 만큼 해주지 않았나. 답답한 게 많았던 타선인데 점수는 그래도 꾸준히 내주고 있어요. 자 위안을 삼을 만한 거는 점수를 꾸준히 냈다. 여기 이 중심에 누가 있었나? 호잉이 있었죠. 호잉이 지난주에 21타수 11안타를 치면서 무려 5할 2푼 4리라는 어마무시한 타격을 보여주면서 팀 타선을 이끌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팀 타선을 이끌었던 3명 김태균, 정은원, 최재훈 이 세 선수가 동시에 부진에 빠지면서 팀 타율이 가장 바닥을 찍은 2할 3푼 9리를 찍어버리는 바람에 투타의 엇박자 이전에 타자들의 엇박자가 유독 심했던 16주차가 아니었나. 아무래도 정은원 선수가 부진에 빠진 게 팀이나 팬이나 다들 걱정이죠. 이게 그동안 어쩌면 전반기에 그나마 이렇게 잘해준 거는 정은원 선수가 해줬고, 또 팬들은 정은원 선수의 성장을 보면서 좀 기뻐했는데 못하니까 다들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순위 싸움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면 어느 정도 정은원을 좀 쉬게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한데, 한용덕 감독은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반등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팬들은 이제 정은원을 좀 아껴주고 몇 경기 정도는 정은원에게 휴식을 좀 보장해줘라, 좀 강경학과 오선진의 키스톤 콤비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전체적인 경기 말고. 그렇죠. 아무래도 정은원 선수가 뭐 내년 어쨌든 올림픽도 이끌으니까 꾸준히 관리를 해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어필도 되고 국대도 되고 이렇게 점점 좋게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이렇게 쓰다 보면 또 행여나 부상을 당하거나 부진에 빠질까봐 선수에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유이한 3할 타자 김태균과 3할 포수 최지훈, 그쵸? 이 두 선수들도 그동안 계속 좋았는데 이번 주에 좀 좋지는 않았었어요. 16주차에는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이게 만약에 실력이라면 계속 부진에 빠지겠고, 뭐 이제 했던 게 있으니까 다시 반등하겠죠. 그리고 투수들을 보면 참 이게 답답해요. 저는 뭐 선발 투수들은 뭐 그렇다 쳐도 불펜들을 보직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 지금 너무 혼잡하다 그냥. 자, 지난주 선발들 기록을 좀 보면 총 29이닝 동안 자책점이 22점을 내줬어요. 그리고 구원 투수들이 26이닝을 던졌고 자책점이 17자책점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구원 투수들이 불담한 이닝이 많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선발 투수들이 책임지어줘야 될 이닝 수를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또 우리가 여기서 또 희망을 찾아봐야죠. 희망을 찾아서 떠나보니 그나마 박윤철이 5이닝 무실점을 한 경기가 있었죠. 그날 보고 조금 희망을 가진 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느낌? 그쵸. 근데 문제는 뭐였냐? 불펜이 나와서 말아먹었죠. 이 불펜들이 이렇게 불안한 것도 문제기는 한데, 가장 큰 믿음을 줘야 되는 마무리 정우람이 이제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정우람이 강속구로 빡지르던 투수면 이게 뭐 에이징 커브에 왔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 선수는 구속보다는 제구로 먹고 사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마저나간다?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 뭔가 이상이 있는 느낌도 들어요. 사실 어제 같은 경기도 평소 같았으면은 굳이 완투를 안 시키고 9회에 정우람이 당연히 나왔을 수순인데 어제 안 썼단 말이죠. 애초에 뭐 나중에 나오긴 했는데, 뭐 그런 걸 봐서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16주차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고 이제 17주차 프리뷰를 시작을 해보겠는데, 자 17주차는 누구랑 어디서 붙죠? 저희가 먼저 주중에는 대전에서 SK랑 먼저 붙고요. 주말에는 광주에서 기아랑 붙게 됩니다. 자 그럼 선발은 누가 나와요? 일단은 소사랑 체드베, 문승원 대 박윤철, 박종훈 대 김범수가 붙을 예정이고요. 주말에는 일단 저희가 미정이에요. 금요일 경기는 미정이고, 상대는 양현종 선수가 나오고, 저희는 또 서폴드랑 김기훈, 체드벨 대 터너 이렇게 등판할 예정입니다. 과연 김지영이 선발로 나올지 아니면 딴 선수가 선발로 나올지, 그거는 그날 가봐야 알겠네요. 어찌됐든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뭐 매번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주말에 기아랑 하잖아요. 파리팀 기아랑 하는데 좁혀질 건지 아예 멀어질 건지, 그거를 개인적으로는 좀 8위하고 갭을 좀 줄여서 그래도 한 7위나 8위 정도로 시즌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어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 이 경기는 꼭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기는 어떤 경기인가요?
저는 박윤철 선수의 등판 경기를 한 번쯤 다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지난번 경기가 결코 우연은 아니었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박윤철 선수가 보여준다면 그나마 이제 남은 시즌 박윤철 선수 보는 재미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꼭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토요일 경기, 이범호의 은퇴식이 있는 토요일 경기를 그래도 좀 그 경기는 꼭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한 명의 선수가 은퇴를 하고, 그것도 하나이글스에서 꽤나 방귀 좀 뀌었다는 선수가 은퇴를 하니까 그래도 뭐 박수를 치든 욕을 하든 그래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토요일 경기를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대해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그리고 이런 주제는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뻔하디 뻔한 하나이글스 이야기, 그리고의 뻔뻔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끝.